터미네이터를 보냈던 그 미래, 유일하게 미래의 시점을 다뤘던 이야기.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2003년 사형을 선고받은 마커스 라이트는 집행 전 어느 인물을 만나 서류에 서명합니다. 바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문서. 그런데 이 문서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사이버 다인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연구와 스카이넷의 시초가 됐던 곳. 코너 모자에 의해 시설이 파괴되었지만 그 잔재가 남아 미 공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니 추후 진실이 밝혀지며 과거의 정보를 학습할 때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터미네이터가 과거로 보내지기 11년 전인 2018년, 존 코너는 저항군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시점이 2024년이니 괜시리 감회가 새로운데요. 시신을 기증했던 마커스의 모습이 살짝 스쳐가며 이 시설이 어떤 곳임을 예상하게 만들죠. These people are being taken up north to San Francisco, some sort of R&D project for a new Terminator. 그러나 이 임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외부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자 상황을 파악하러 간 존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밝혀집니다. 이때 이 인물은 미식축구 선수 출신 배우 해리 크루스입니다. 본래는 분량이 더 많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삭제되면서 이 한 모습으로만 남아 카메오처럼 등장했다고 하네요. 사라 코너의 음성 메시지. 사라가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보와 있었던 일을 녹음한다는 1편의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3편에서 이미 사망했기에 사라가 등장할 일은 없었지만 그 역을 맡았던 린다 해밀턴이 녹음에 참여해 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꺼내낸 사진은 카일에게 전해질 사라의 사진인데 그 크기가 조금은 다르다는 깨알 오류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존 코너의 임무 여파로 시설이 파괴되면서 깨어난 마커스. 그는 정처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때 인기척을 느끼지만 곧이어 위화감에 휩싸이는데요. 알고 보니 터미네이터의 한 종류이자 과거 모델 중 하나인 T-600이었습니다. T-600의 외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외피와 달리 고무로 되어 있어 구별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편에서 카일의 설명으로 다뤄졌던 내용이죠. The 600 series had rubber skin. We spotted them easy. 대부분 모형을 사용했지만 이 장면은 스턴트 배우에게 의상을 입히고 내부 골격을 CG로 꾸며 현장감을 더욱 살렸다고 하네요. 그 뒤로 마커스를 구하며 나타난 인물이 뱉는 말.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시리즈의 명대사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그 인물은 다름 아닌 What's your name, kid? Kyle Reese. 존 코너의 아버지이자 당시 소년에 불과한 꼬여버린 시간대에 놓일 인물 카일 리스였습니다. 그는 마커스와 동행하며 존 코너를 찾는 여정에 합류하죠. 그 과정에서 총기 휴대법에 대한 방법을 배우며 아직은 미숙하고 어렸던 시절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는 1편에서 카일이 과거로 넘어와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 개조했던 모습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You don't want to go out after dark. Hunter killers have infrared. Hunt better at night. 헌터 킬러는 시리즈에서 등장한 터미네이터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모습으로 미래 부분에서 대표되는 모델로 자주 등장했는데요. HKs? Hunter killers. Patrol machines built in automated factories. 본편에서도 해당 설정을 반영해 정찰기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으며 적외선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시리즈의 연결점을 이어갑니다. You still have to be careful because the HKs use infrared. 일련의 사건으로 카일과 떨어진 마커스는 우연히 블레어와 만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저항군 기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불량 집단을 만나 시비가 붙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이후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사용됩니다. 납치된 카일은 인간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이때 변형된 T1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3편의 설정을 반영함으로써 이곳이 통합된 세계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군 기지에 도착한 마커스와 블레어. 그런데 금속에 반응하는 지뢰가 갑자기 붙어 큰 폭발을 일으키고 그제서야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이버다인의 실험으로 사이보그가 되어 있었던 것. 이때 존은 눈에 그늘이 지고 얼굴에 밝은 조명이 비춰지며 반대로 마커스는 얼굴에 그늘이 지고 눈에 조명이 들이웁니다.
상반된 포지션을 가진 두 인물, 터미네이터와 맞서 싸우며 점차 인간미를 잃어가는 저항군 존 코너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사이보그였던 마커스 라이트를 통해 그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존 코너의 부인 캐서린 브루스터의 등장입니다. 앞서 3편에서 이들 사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You're John Connor's spouse and second in command. 터미네이터라면 빠질 수 없는 대사죠. I'll be back. 마커스와의 임시동맹으로 카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 스카이넷 본부로 잠입하기 위해 모터 터미네이터를 유인하는 존. 계획된 함정으로 기체를 확보해 해킹하는데 2편에서 여러 첨단 기기를 해킹해 원하는 것을 얻었던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훈련으로 더욱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침내 카일을 구출하는 단독 작전에 돌입하고 그의 앞을 막아서는 크고 아름다운 그림자, 다름 아닌 T-800의 등장입니다. 이는 영화 초반부부터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래에서 보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때는 갓 생산을 마친 따끈따끈한 신모델. 존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으면서도 터미네이터의 상징과도 같아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정치인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인 출연은 불가능했고 1편 촬영 당시 본을 떠났던 모형을 찾아 CG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네요. So for our digital Arnold, we started with a live cast that Stan Winston and his group did during Terminator 1. 배우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본 역할로만 등장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대역을 세울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카일과 접선한 존. 이때 몸을 피한 곳은 다름 아닌 터미네이터의 생산 라인이었는데 What are these? Fuel cells. Life source for the T-800. 3편에서 큰 폭발을 가졌던 T-850의 배터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TX를 처리할 때도 사용했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본 존에겐 선명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Nuclear. Enough to level this place. 카일인 줄 알았지만 그 목소리를 흉내내 유인한 T-800. 터미네이터는 상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베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L19, westbound and Olympic approaching Overland. I'm right here. I'm fine. 쇳물을 들이부어도 기어코 일어나 존을 제거하려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의 얼굴을 크게 핥히며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미래 부분에서 존 코너가 가지고 있던 특유의 흉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끝나고 치료를 위해 이송되는 존. 그의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This is John Connor. There is no fate but what we make.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들었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가 끝나고 어두워진 화면에 스탠 윈스턴을 그린다는 문구, 곧이어 조셉 쿠비책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탠 윈스턴은 그간 모든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특수 효과를 맡아 T-800의 실물 사이즈를 비롯 여러 모델을 구현한 제작자이며 조셉 쿠비책은 이 영화를 제작한 할시온 컴퍼니의 CEO 빅터 쿠비책의 아버지로 보여 각각 영화에 대한 헌정 문구를 남긴 것입니다. 뒤이어 새로운 3부작으로 미래 배경을 다루는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당시 큰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해 크리스찬 베일의 존 코너는 이렇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시리즈를 정주행하며 다시 보니 장점도 분명 있긴 했는데 그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한 요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감상을 남기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5편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